지금쯤이면 다들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를 보셨겠죠? 이젠 지겨우실 법도 하겠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얘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번 영상에서는 3명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비전의 변화였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전의 정체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비전은 자비스의 마인드 스톤이 더해져서 탄생한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논리의 바탕을 두고 사고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알파고와 비슷한 셈입니다. 그래서 시빌워에서도 팔콘과 워머신이 경론을 나누던 중에 비전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에 주목했죠. 그런데 어벤져스2에서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 한다고 했던 비전이 이번엔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논리적인 의견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비전의 판단이 인간의 세상을 이해하고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고를 바꾼 건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를 습득했다는 걸 의미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팔콘을 노렸으나 결과적으로는 워머신을 저격하는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묻자 자신조차도 그런 일이 가능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비전의 이런 심상치 않은 변화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진짜 관건입니다. 애초에 비전은 단순한 인공지능은 아니었습니다. 울트론의 생각은 읽을 수 없었던 스칼렛 위치가 비전은 가능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미루어 짐작하자면 비전은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한 근원에는 마인드 스톤이 있겠죠. 덕분에 스칼렛 위치와의 관계에 미묘한 감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마인드 스톤으로 탄생했다는 것에서 선천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원작을 아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눈치채셨던 게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인 사랑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스칼렛 위치를 염려한 나머지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통제를 다른 말로 하면 안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 이성이 아닌 감성의 영향으로 인해 워머신을 저격하는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라도 부족해 비전마저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건 시빌워의 주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설정이었습니다. 실수가 아닌 의도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그 원인에는 스칼렛 위치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영향을 줄 것이란 예고였던 것입니다. 비전이 인피니티 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인드 스톤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제어를 당할지도 모르니 이해하고 싶다고 했었죠.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시빌워의 작가인 스티븐 맥필리는 이것이 인피니티 워를 위해 유일하게 미리 깔아놓은 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타노스의 계략이 비전에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가 학수고대했던 스파이더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더맨의 분량을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빌워는 마블로 돌아온 스파이더맨이 예전과 확실히 다를 거라는 걸 대번에 보여줬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블은 이번에도 종합 선물 세트다운 포석을 뒀습니다. 토니 스타크와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스파이더맨이 다른 슈퍼히어로들과 명백하게 다른 캐릭터라는 걸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피터 파커는 아직 15살에 불과한 청소년이란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 가자고 했을 때 숙제와 숙모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하는 슈퍼히어로라니 재밌지 않나요?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 진영에 합류한 경위도 그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탓에 오롯이 자신만의 사고와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토니 스타크와의 몇 마디 대화에 휩쓸려 선뜻 그를 돕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그럴 기회조차 없었죠. 따라서 캡틴 아메리카와 대면했을 때 토니가 이런저런 말을 했다고 한 건 단지 개그를 위한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마블에 들어온 스파이더맨이 어떤 캐릭터인지와 더불어 토니 스타크가 얼마나 맹목적이고 무책임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사였습니다. 감독인 앤서니 루소도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을 데려온 후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거미줄이나 쏘라고 한 걸 두고 그럼에도 여전히 무책임하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물론 스파이더맨이라면 전투에서 이기되 누구도 심각하게 해치진 않을 것이란 확신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를 곁들이긴 했습니다. 마냥 악의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의미겠죠. 원작에서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의 관계도 비슷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기어코 스파이더맨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로 숙모가 저격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죠. 영화도 이런 흐름으로 갔으면 했지만 진짜 그랬다면 아이언맨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로 나타났겠네요. 아무튼 시빌워를 봐선 마블의 스파이더맨은 진짜 청소년스러운 발랄한 캐릭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에서 나온 건 웹슈터에 장착된 스파이더 시그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원작에서는 악당들에게 자신이 나타났다는 걸 알리기 위해 쏘던 것이라고 합니다. 로고는 기존과 달라졌고 포스터에서도 볼 수 있었던 예전 원작의 그것을 닮았습니다. 영화에서는 토니 스타크가 스파이더 시그널을 만들어준 걸로 나오는데 아마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장비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와 피터 파커의 관계는 스파이더맨의 단독 영화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윈터 솔저를 깨우던 주문 중 하나로 홈커밍이 나온 건 의도가 아니라 순전히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메이 숙모를 연기한 배우가 마리사 토메이였던 것도 반가웠습니다. 예전 영화에 비하면 훨씬 젊어졌죠. 마리사 토메이는 제 또래의 영화 팬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작인 올리유에서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함께 출연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전엔 정말 예쁘고 깜찍한 배우였는데 역시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참고로 스파이더맨이 앤트맨을 쓰러뜨릴 때 언급했던 제국의 역습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5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루크 스카이워커가 AT-AT라고 하는 거대한 병기를 쓰러뜨릴 때 썼던 방법을 스파이더맨이 시빌워에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두 영화 모두 지금은 디즈니 소속이라서 나름 센스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블랙팬서는 시빌워에서 스파이더맨 못지않게 주목했던 캐릭터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정치는 싫어한다거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한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캡틴과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결과적으로 유일하게 사심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더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블랙팬서의 기초적인 정보는 영화에 모두 담겼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와칸다의 왕이 됐고 블랙팬서는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전사였습니다. 수트를 비브라늄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와칸다가 비브라늄의 생산지라는 건 어벤져스2에서 이미 밝혔었죠. 마지막에 윈터 솔저를 냉동시킨 게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가 궁금합니다. 캡틴이 윈터 솔저가 와칸다에 있는 걸 알면 다들 몰려올 것이란 얘기를 했었죠. 2018년에 개봉할 블랙팬서의 단독 영화가 이걸 그대로 이어받을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무한 건 아닙니다. 윈터 솔저를 깨워서 비브라늄으로 만든 팔을 장착한 후에 함께 싸울 수도 있겠죠. 한간에는 어벤져스2에서 봤던 율리시스 클로가 악당으로 등장할 것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그가 아버지를 죽였다가 블랙팬서에 의해 팔이 잘렸습니다. 그 후에 오른손에 음파를 변형시키는 무기를 장착한 악당이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블랙팬서는 어마어마한 갑부입니다. 와칸다가 비브라늄의 생산지라서 토니 스타크조차 게임이 안 되는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종종 듣는 아랍의 석유 재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전과 스파이더맨 그리고 블랙팬서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시빌워가 남긴 가장 큰 떡밥이라면 역시 다른 영화가 이 세계관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 11월에 개봉할 닥터 스트레인지부터 시빌워의 난리법석을 언급할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원작과 똑같이 간다면 인간계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겠네요. 블랙팬서에 이어 같은 해에 개봉하는 앤트맨 속편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도망자가 된 채로 와스프와 함께 다른 사건을 해결하겠죠? 결정적으로 어벤져스가 분열된 채로 남았습니다. 지모의 계략이 결코 실패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인피니티 워를 염두에 둔 거대한 떡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루소 형제는 1부와 2부로 나뉜 인피니티 워가 서로 완전히 다른 영화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두 영화의 제목을 바꿀 거라고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부에서 캡틴 아메리카 진영이 빠진 채로 타노스와 싸우고 2부에서 합류하여 모두가 힘을 합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캡틴 마블과 스타로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어서 더더욱 기대가 큽니다. 그 전에 먼저 캡틴과 아이언맨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윈터 솔저가 부모님을 죽인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걸 쉽사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란 어렵죠. 더군다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처럼 캡틴이 시종일관 감싸고 도니 더더욱 반감이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빌워에서 봤던 몇 가지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독 중 한 명인 조 루소가 배우로 나왔던 걸 눈치채셨나요? 윈터 솔저와 상담할 박사였으나 지모에 의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조루소는 윈터 솔저에도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닉 퓨리를 수술한 의사였습니다. 스탠 리는 토니 스탱크라는 굴욕을 안긴 할아버지로 등장한 건 다들 아시죠? 블랙 위도우는 어디로 갔으며 닉 퓨리와 마리아 힐은 난장판이 벌어질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참고로 블랙 위도우가 윈터 솔저와 싸우다가 자기는 알아볼 줄 알았다고 말한 이유는 윈터 솔저를 보신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오래전에 잠깐 만났다가 블랙 위도우가 치명상을 입었었죠. 샤론 카터와 캡틴 아메리카는 원작에서처럼 연인 관계로 발전할까요? 헐크 때부터 슈퍼히어로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로스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까요? 마틴 프리먼이 연기한 에버렛 로스는 자신의 역할이 더더욱 커질 것이라고 해서 이 또한 궁금합니다. 지모 역시 살아남은 관계로 향후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팬들로서는 마블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틈이 없네요.